안녕하십니까. 3차 시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와 마찬가지로 2차 시에도 마지막 부분이 끊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좀 잘 확인을 해서 끊기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다 말은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PLC와 릴레이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릴레이 방식은 우리가 요 전에 봤듯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실제로 전선을 가지고 배선을 하는 이걸 릴레이 방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PLC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프로그래머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거기서부터,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내용 변경에 대한 유연성. 제어 내용은 회로를 변경했을 경우에 처리 방법인데요. 배선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배선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PLC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경해주면은 그 회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릴레이 접점을 이용하여 장시간 사용하면 접촉 불량과 수명의 제약이 따른다 그랬어요. 릴레이 접점은 유접점입니다. 실제로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이 온오프를 많은 횟수를 하게 되면은 그 접점에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진동에 의해서 접촉 불량, 전선 연결시켜 놓은 그 전선이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진동이 계속 생기니까 그 떨림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전선 일정 부분이 회로가 차단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PLC 방식은 반도체 부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즉 무접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보수성도 릴레이가 고장이 난 경우 원인을 파악하거나 부품을 교환하기가 어렵다. 릴레이가 고장 났을 경우에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또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 부품을 바로 교환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죠. 근데 그 PLC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상에 그 고장난 부분이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타난 것이 프로그램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풍기 파트에 만약에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 한풍기 파트에 고장이 나 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럼 바로 그걸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치의 크기, 규모가 크지만 장치 역시 비례하여 커진다. 그러니까 동작 내용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장치할 그 제어 기구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덩치가 점점 커져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되겠습니다. 근데 PLC는 모든 걸 다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커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개발 시간, 규모가 커지면은 설계와 개발이 어렵다. 역시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동작하는 내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장을 자동화 시켰을 경우에 그 자동화 라인이 길어질수록 10m 정도 된다. 혹은 20m, 30m 길어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 부품들이 많아지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회로도 복잡해지고 또한 그 규모가 되게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PLC는 프로그램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동작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어하는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릴레이 방식과 같이 그런 복잡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드와이어와 소프트와이어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하드와이어라는 것은 와이어드라는 것은 그 배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배선. 근데 여기도 소프트 와이어드 그러면 이것도 배선인데 소프트로 와이어드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전선으로 배선을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전선으로 배선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 와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 와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거는 실린더가 됩니다. 실린더가 우리가 이제 그 자동화 공장을 보면은 로봇 팔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린더와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 후진을 하는 것을 제어해 주는 것이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이 하게 되는데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 두 개와 실린더 두 개를 가지고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바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이 두 개 움직임을 갖다가 이 릴레이를 많이 써서 실제로 만들려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회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배선이 많을 경우에는 접촉 불량도 많을 수 있고, 나중에 계속 동작할 때마다 이 릴레이 안에 있는 접점들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나중에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옆에 가서 있으면은 동작할 때는 여기서 소리가 계속 나게 됩니다. 소음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은 이 PL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PLC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PLC 시장 규모를 한번 대략 살펴본 건데요. 여기가 유럽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권이고 여기가 미국이죠. 아메리카 쪽인데 여기 보면은 그 PLC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크웰사, 이거는 PLC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로크웰사. 그 다음에 AB는 PLC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는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멜색이라는 PLC가 있고요. 옴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고, 요코가와에서 나오는 회사가 있고, 이 외에도 한 6, 7개사에서 PLC가 제작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권에서는 대표적인 게 독일 지멘스사에서 나오는 S7,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나오는 슈나이드 사에서 나오는 PLC 등등 해서 또 PLC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세계적인 PLC 시장 규모가 약 150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AB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멘스, 미쓰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LS 산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되게 작은 규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LS 산전에 나오는 XGT PLC가 더욱 좋아지고 발전되면서 앞으로 점점점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를 우리가 확대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 또한 국내에서 각 회사에서 이 국산 품질이 좋아진 이 국산 LS 산전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벌써 오래된 기술자들이 오래전부터 AB라든가 지멘스, 미쓰비시를 써온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또 다음에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회사 제품을 자꾸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멜색을 배우긴 하지만 LS 산전에서 나온 XGT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PLC 제조사별 국내 분포 현황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뭐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대략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산 LS 산전에서 나온 게 약 25% 정도, 지멘스, 그 다음에 AB, 옴논, 오이맥스, 그럼 기타 약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국내 시장 주도를 주로 미쓰비시와 LS가 약 7,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 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PLC 메이커를 보는데 PLC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PLC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PLC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물론 오이맥스, 죄송합니다. 네, 목이 잠겨가지고. 요거는 AB, 미국에서 나오는 AB입니다. 로크웰사에서 나오는 AB고, 요거는 국산 LS인데요. 여기 마스터K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스터K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XGT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 미쓰비시사에 나오는 거, 옴논, 파나소닉 등등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터치스크린은 우리가 이제 PLC 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입력으로 스위치를 쓰죠. 각종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를 써야 되고, 또 출력으로는 그 라인에 그 자동 제어 라인이 동작되는 것을 표시해주는 여러 가지 램프라든가 표시등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곳에다 모아놓고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터치 스크린은 다 아시죠, 그죠? 터치하는 건데, 터치 스크린이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류라든가 전압계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계기가 나와 있고, 램프가 나와 있고, 스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운트라든가 각종 나타나게 되는 지시 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터치 스크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도구, 이 스위치만 스위치 도구를 갖다가 통신으로 PLC랑 연결시켜 주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스위치가 아닌 요 터치에서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PLC가 동작을 하고, 동작하는 그 표시등들이 램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나타나고, 이 전류계, 전압계가 움직이고 하는 것을 그냥 한 곳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도 같이 PLC와 같이 쓰이는 중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이맥스, 프로페이스, MI, 미쓰비시, 뭐 이즈빌드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분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페이스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미쓰비시 이렇게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호환성이 좋고 쓰기 편한 그런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제조사별 국내 분포 현황인데, 서버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잘 모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동 제어 라인에서 제품이 어떤 우유를 생산하는 그 포장하는 우유 회사라고 할 경우에 우유의 그 빈 병이 딱 왔을 때 거기에 우유가 담아지겠죠. 딱 담아지고
그 다음 단계 가서 뚜껑이 닫힌다면은 뚜껑이 닫히는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했는데 뚜껑이 내려와서 닫히는데 병하고 위치가 딱 안 맞으면은 잘 안 닫힐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정확한 위치를 자동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걸 우리가 서버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동화 하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부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역시 이런 여러 회사에서 이 서버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분포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제조사별 국내 분포 현황입니다. 인버터는 전동기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터를 제어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 자동화를 이루어지는 그 핵심 부품이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로봇가 있을 경우에 로봇가 움직일 때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팔 어깨 관절에 모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일정 각도를 움직여 주게 해서 로봇가 팔이 움직이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시설에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동력들이 전부 다 모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모터를 제어하는 그 제어기가 대표적인 게 인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도 역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C에 대해서 우선 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챕터에 수업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체형 PLC가 있습니다. 일체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그 개인용 PC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좀 가격이 싸고 해서 그런 걸 썼었는데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PLC가 CPU와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다 한 그 덩치 안에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입출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가격이 싸고 해서 아주 작은 제어에 쓰이는 그런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모양은 틀립니다만 우리가 보는 그 미쓰비시 멜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 지금 주황색 나는 것이 전원입니다. 파워 부분입니다. 파워고 여기에 지금 뭐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만 아마 CPU가 있어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각 렉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게 다 떨어져서 이거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캐비넷식으로. 요 위에 이제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있죠. 이것도 역시 이거를 하나씩 뺐다 끼웠다 하고 다 같이 연결했을 수도 있고, 꼭 컴퓨터의 그 메인보드에 그 슬롯에다가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CPU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각 회사의 PLC들이 다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틀린데 거의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각 PLC별로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